안녕하세요. 구독자를 팩폭으로 두드려서 순살치킨으로 만드는 순살공장 공장장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최근에 20대 인생 조져지는 7가지 테크트리 영상 조회수가 약소하게나마 상승을 했어요. 개떡상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소떡상?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30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현명한 사람이죠. 옛날부터 30대 구독자분들이 맨날 20대 새끼들만 챙기지 말고 제발 나 좀 챙겨달라고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아니다. 어차피 너희들의 인생은 좆됐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 뭐 이렇게 말이죠. 그 왜 그랬냐면은 30대 정도 되면은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 맞긴 맞는데 일단은 자기가 세상을 다 살았다. 세상 다 산 척하면서 이렇게 나댑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남이 무슨 말을 하면은 안 듣습니다. 소유의 경읽기예요. 어떤 30대라는 에어팟을 이제 귀때기에 꽂은 거죠. 그래서 뭐 어떠한 훈계, 뭐 조언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 캔슬링이 돼버려요. 자, 영상 시청 전에 제가 안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분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유튜브 방송 보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이 얘기해서 마음이 뜨끔한 분들은 유튜브를 당장 끄시고 하던 거 열심히 하세요. 방송 내용 또한 이제 저의 다른 영상들처럼 하나만한 소리거든요. 영양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영상이 흑수저 기준의 영상이에요. 집에 돈이 넉넉하시고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면 되죠.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30대의 인생 조져지는 7가지 테크트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직도 꿈타령을 하는 30대 히피의 삶. 이 시기에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와야 돼요. 이 일자리가 좋든 싫든 간에 상관이 없어. 일단 매달 얼마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자영업이라도 좀 도전을 해보시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한다는 목표로 돈을 향해서 오로지 돈을 향한 진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건강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은 이제 40대, 50대 몸이 고르면 그때 생각하시고 진짜 이때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아둥바둥 해야 돼요. 내가 저성타령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진짜 내가 속된 말로 똥 퍼서 번 돈이나 대기업에서 넥타이 메고 번 돈이나 가치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자기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꾸준히 벌면 장땡인 거죠. 이때도 정신 못 차리고 꿈 찾아, 장래희망 찾아, 적성 찾아 잠깐 일하면서 필요한 돈만 버는 사는 삶이 있는데 청산해야 됩니다. 30대 초반이 히피 생활 청산의 골든 타임이에요. 이때를 놓치면은 내가 새로 시작하고 싶어도 되게 힘들어요. 제가 20대 중반 후반 그때까지도 꾸준히 다닌 직장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인을 만났는데 저한테 너 되게 히피같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히피 같다는 거는 칭찬이 아니고 욕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이제 폐인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폐인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알바를 한 군데서 되게 오래 했어요. 원래 제가 알바도 그렇게 꾸준히 못했는데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 뭔가를 단련하기 위해서 제가 알바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들어서 처음으로 내 생애 처음으로 1년 이상 일을 하고 또 한 직장에서 3년인가 4년? 안 옮기고 계속 다녔어요. 진짜 중간에 막 떼어치고 싶은 생각도 굴뚝 같았지만 아무튼 그랬고요. 그러고 중간에 무슨 일을 했다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쉽진 않죠. 그랬는데 자영업도 이제 꾸준히 하려고 존버 중입니다. 여러분들 히피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예술하는 애들이 있어요. 음악, 미술, 영화, 문학 뭐 이런 거에 관심 가진 애들 있잖아요. 근데 뭐 딱히 뭘 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를 그런 걸 한대요. 자기는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정신뽕을 때려 맞으면서 그렇게 버티는 거죠. 초창기에는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 애들 보면은 되게 한심하게 생각해요. 되게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예술을 하고 있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막 이지랄 하면서. 근데 3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물로 내놓은 게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술적인 일이란 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TO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근데 연예인 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버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재밌고 즐겁고 이러면서 돈도 많이 버는 거? 거의 없고요. 있어도 다 다른 사람 차지입니다.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 차지예요. 한 30쯤 되면은 부모한테 손을 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알바를 하거나 그러는데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예술하는 사람이지. 또 알바를 하다 보면은 또 예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도저도 아닌 거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놈의 예술이란 것도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나이만 먹어갑니다. 이때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되게 뭔가 존나 있어 보이는 척하고 멋있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멀쩡히 직장 다녔던 그런 아는 애들 있잖아요. 자리 잡은 애들 보면은 좀 뭔가가 이상해.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이제 가능해지죠.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꿈꾸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능력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안 되는 일을 붙잡고 미련을 막 못 버리고 있어. 근데 이때 미련을 버리고 이런 예술병을 손절하고 생활인으로 거듭나야 돼요. 제가 그때쯤에 예술병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제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오판을 했고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을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30대 초반 돼가지고 완전 접어버렸죠. 그 이후로는 책도 잘 읽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 예술뽕이 맞은 채로 그대로 살았다면은 비참한 40대를 맞이하게 됐겠죠. 두 번째, 분수 넘치는 소비생활. 내가 20대 중후반에 취직해가지고 30대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달 어느 정도 수익은 생겨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받겠죠. 그러면 또 이제 돈질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요. 20대 때보다 플렉스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20대라면 뭐 플렉스 해봤자 뭐 기십만 원대 그 정도 되는데 30대 되면 이게 기백만 원대 단위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이러면 친했던 애들 중에서 직장이 좋거나 아니면 능력이 좀 있어. 그래 많이 버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또래인데 근데 지랑 걔랑 똑같은 줄 알고 걔네를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나이 때는 좋은 가방을 매야지 하면서 소득에 안 맞는 비싼 가방을 삽니다. 이름하여 명품백이라고 하는 고가의 가방을 막 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했지만 실수령액으로 200원짜리 버시면은 가죽 소재 가방은 사면 안 돼요. 그냥 에코백이나 들고 다니시고요. 카드 할부로 이제 가방을 긁었다. 그러면은 저축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치품을 사진 않는데 문화생활로 분쇄 안 받는 소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뮤지컬 매니아야. 어떤 특정 배우의 덕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배우님 가까이 보려고 맨 앞자리 비싼 표값 내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백날 따라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쁜 취미는 아니거든요. 좋은 거야. 문화생활 좋죠. 근데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 남는 돈이 없다. 그럼 이거는 과소비가 맞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카푸어 영상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그 살 바 해가지고 모닝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거 살 바에 돈 더 보태가지고 아반떼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벤츠까지 왔다. 제가 사는 동네가 되게 우울한 동네. 오래된 빌라가 많고 원룸촌이고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근데 골목마다 벤츠랑 아우디가 다 있어요. 맨날 주차가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못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카푸어는 뭐 내일이 없는 삶이죠. 우리가 이 시기에 살 수 있는 차는 용달차밖에 없어요. 포터죠, 포터. 포터르기니 뭘 실으려고 거기에다가 남의 짐을 실어주고 돈을 벌거나 아니면 배추 떼다가 팔고 그러면 차를 사도 됩니다. 근데 자가용으로 차를 끌고 다닌다? 그거는 사치예요. 그리고 욜로 하면서 해외여행. 여행 좋죠. 여행 좋습니다. 근데 돈은요. 여행 비용을 카드 할부로 해가지고 짬 날 때마다 해외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뭐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백날 외국에 나가 있어요. 네 친구들 중에 꼭 있습니다. 막 힐링 이지랄 하면서 외국에서 막 선드레스 있잖아요. 선드레스 같은 거 입고 밀짚 모자 막 이만한 거 쓰고 힐링 이러면서 또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면서 비행기 타고 몰디브 이런 데 가.
꼭 비행기를 타야 돼. 해외를 가야 돼. 동네 약수터에 가면은 내 자아를 못 찾아. 그냥 무조건 여권을 들고 비행기를 타야지 내 자아를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나마 동남아나 이런 휴양지 다니는 애들은 양호한 편이고, 진짜 여행에 빠진 애들 있죠. 그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 오지로 가가지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얘는 못 고쳐요. 진짜 못 고쳐요. 금수저도 아닌데 여행 취미가 있는 애들 잘 보시면은 통장이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역마살 꼈다고 힐링 나를 찾아 떠난 여행 이러면서 자기가 막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막 정신승리하는데 실생활은 개털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여행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백날 여행 다니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뭔가를 더 하는 거죠.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쓴다든가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냥 뭐 여행 매니아. 제가 아까 말했던 30대 히피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행 매니아가 존나게 많아요. 세 번째,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글렀는 걸. 내 생에 집 사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일단은 급여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달 나가는 돈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장에 별로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금을 해도 난 집 사기 글렀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집값이란 게 서울 비싼 데를 그렇게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번 생에 못 사는 집 욜로질이나 해야겠다 이러면서 써제끼죠. 나의 짧은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팩폭을 하자면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인생이 안 짧아요. 막 짧다 그러는데 인생 안 짧고 존나 길어요. 돈 없으면 그리고 존나 고통스럽게 길어요. 그리고 제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대 말이나 30대 초에도 내가 무슨 집을 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40대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교통 편하고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까 비싼 건데요. 아직도 교통 불편하고 존나 후미지고 이런 데서 누가 사냐? 이런 작고 썩은 집 이런 거는 싸요. 내가 조금만 좀 애를 쓰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높이를 낮추면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나이 때는 포커스를 내 집 마련에 둬야 돼요. 집이 없어 보니까 좀 비참하더라고. 아주 그냥 살기가 힘들어요. 나이 먹어서 집이 없어 보니까 인생이 우울하고 결정적으로 주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집을 가진 사람보다 주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제가 한 달에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데 50만 원? 뭐 이 정도는 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2년 계약을 하잖아요. 합쳐보면 내가 1,2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가지고 내가 이사하고 복비 내고 청소하고 기타 잡비 합치면은 100만 원 이상? 뭐 그 정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길 때마다 1,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내가 오래 산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흩어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또 내 집이 아니니까 묻지를 못해. 뭘 하지를 못해. 내가 집 꾸미기를 하고 싶다? 그 월세집에서 그렇게 하는 건 헛된 지랄이에요. 헛된 지랄.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젊어서 버티긴 하는데 더 늙고 병들고 일을 못하면은 월세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때 되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생 월세나 전세로 살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집을 살 생각은 있는데 대출 이빠이 껴도 지금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사를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사이 괜찮으면은 돈 모을 때까지 얹혀 살면서 자존심 버리고 성질 죽이고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내내 하면서 조신하게 존버하고 돈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집, 직장 발전이 없는 삶. 맨날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퍼자고 텔레비 보고 자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탄탄한 직장이면 그냥 그런 대로 존버하고 살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직장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도 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계에서 내가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딴 데로 이직하기 위해서 내가 심화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몇 년 봤는데 이게 전망이 없어 이거 안 되겠는데 싶으면은 내가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되죠. 뭐 이직 준비를 한다거나 자영업 준비를 한다거나 국가 자격증을 따거나 어학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거를 한 사람이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좀 준비를 해야지 인생이 나중에 답답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스킬을 뭔가 업시켜야 될 그럴 의무가 생기고 강제적으로 그걸 또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힘들다, 귀찮다, 아씨,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도태된 인간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무능한 인간 취급을 받게 돼요. 진짜 밑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쟤는 연차가 몇 년인데 뭐 저런 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뒷담을 까여요.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쳐누워가지고 넷플릭스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겠다 이 생각 정도는 해줘야죠. 5번째, 취미가 없거나 너무 취미가 많다. 취미가 없는 사람 있죠. 저 위에 발전 없는 삶하고 약간 맥락이 비슷해요. 여기서 취미는 그런 소모적인 거 말고 나를 발전시키고 좀 생산적인 거 있잖아요. 나중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취미, 돈이 되는 취미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렇게 막 한가하고 소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취미는 60살, 70살 돼서 그때 하면 돼요. 그때 시간 되게 많을 거예요. 생산적인 취미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의 일종이에요. 나 스스로 흥미가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돈을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진짜 그런 거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반면에 취미가 너무 많다. 취미 부자 빌런들 있거든요. 빵 만들고 식물 기르고 바느질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림도 그려. 온갖 잡것을 다 하고 다녀.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과거에 저 같은 사람 백날 바빠요. 백날 바쁘고 하루가 부족해. 24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취미 부자 부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강박증인지부터 좀 의심을 해보세요. 제 강박증 영상 정정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취미 생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집에 막 온갖 취미 재료, 잡동사니 이런 거 펼쳐놓고 좁게 사시는 분, 나 같은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잘 보면은 제대로 해놓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특출나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걸요? 이제는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소질이 없구나. 여기엔 소질이 없구나. 그리고 또 크게 애정이 없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한 우물만 파야죠. 그래야지 이제 고급 스킬로 발전하고 또 취미 생활에 드는 비용도 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도 깨끗해지겠죠. 저도 나름 취미 부자였잖아요. 집에 막 온갖 물건이 다 있어요. 미싱 4대에 파스타 기계는 또 왜 있어? 응? 이렇게 돌리는 파스타 기계.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할 줄 아는 것?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널려놓은 걸 보면서 내가 뭔가를 덜 했고 나 왜 이러지? 왜 나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취미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지르는 것도 결국엔 돈지랄이고 과습입니다. 하나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나는 이렇게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에요. 6번째, 나는야 걸어다니는 ATM 기계. 30대가 되면은 경제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하고 돈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때 잘못 엮이면은 인생을 확실히 조질 수가 있어요. 리셋했다가 다시 시작하든가 최악의 경우 번개탄을 피워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인생 조지는 테크트리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말을 해서 뭐하냐? 나 입이 아플라 그래. 친구, 지인 돈 빌려주지 말고 가족 간에도 목숨이 달린 일 아니면은 돈 꺼주지 마세요. 금전사고는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게 냅두세요. 그래도 빌려주고 싶다 그러면 300만 원 언더 그렇게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1000만 원대부터 이렇게 고액이다 그러면은 빌려달라는 사람이 개새끼야. 돈은 은행 가서 빌리는 겁니다. 당신한테 빌리러 온 거 보면은 안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갚으려고 너한테 빌리는 거라니까요. 은행에서 돈을 왜 못 빌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빨러 온 거지. 이게 바로 모스키토고요. 착한 척 하다가 돈 털리고 주변인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고 싶으면 빌려주시고요. 돈은 진짜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큰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막 징징대는 사람 있잖아요. 본인 잘못입니다. 그리고 명의도 빌려주시면 안 돼요. 가족, 친구, 지인, 친척, 명의 빌려달라는 사람이 꼭 한 명씩 나오거든요. 근데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명의를 왜 빌려줄 지랄이야. 이걸 진짜 개짓거리하고 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거죠. 아니 떳떳하면 왜 자기 명의로 하지를 못합니까? 도장 함부로 찍지 말고 신분증 내주지 마세요. 위임장에 동의합니다 서명도 하지 마. 내가 옛날에 동생이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했어요. 옛날엔 좀 그게 쉬웠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살았을 때인데 그때 SK텔레콤에서 독촉장이 왔어. 제가 진짜 동생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거든요. 진짜 제가 그때 개지랄해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긴 했는데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사기치는 경우가 많고요. 진짜 아무도 믿지 말고 명의는 내주지 마세요. 내가 쓰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돈을 갚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보험 들어주기 이거 하지 마세요. 가족, 친척, 지인 중에서 보험하는 사람 한 명씩 있거든요. 고지고대로 다 들어주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아는 애가 있는데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됐어. 한 20년 전인가? 근데 보험금을 몇십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을 보험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걔는 고모가 보험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들어달라고 지랄해가지고 그거를 다 들어줬대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당장 돈을 써야 될 때 돈을 못 써요. 보험 해지하면 남는 거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지인 소개 상품은 또 똘똘한 게 없어. 그지 같은 것만 들으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수당 많이 떨어지고 나한테 이제 별 보장 없는 거 그런 거나 들게 합니다. 동업하기. 혈연하고도 동업하는 거 아니에요. 동업해서 성공한 꼴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가족끼리도 동업하지 마세요. 영상을 좀 보고 오세요. 동업은 잘 돼도 망하고 못 돼도 망하거든요. 결국에 앞으로는 영원히 보지 않을 사이가 되니까 동업은 이렇게 쳐맞아도 절대 하지 마세요. 사업은 나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지금 혼자 일하잖아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나한테 누가 동업하자고 하면은 뚝배기를 깨버리려고요. 예. 그리고 또 동업하자고 꼬드기는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은 너 만만해가지고 빨대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우정? 그 지랄 하지 마라. 우정 타령하지 마 제발. 7번째, 너는 나의 모든 것. 이때쯤 결혼해서 애 낳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이러면은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불가피하게 내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게 돼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의지를 하게 되지만 정서적으로까지 의지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나는 남편이 아니고 개별적인 인격체예요. 함께해서 좋은 거지 상대방이 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지나다 보면 내가 나이를 먹어보면 좀 이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 아닌 존재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지 말라. 내 인생은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 결국에는. 이 얘기거든요. 막말로 이혼하면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애기들은 어렸을 때나 부모 손이 필요한 거지 나중에 다 크면은 할 일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나중에는 집착을 할 수도 있어요. 막 들들 볶으면서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나는 어른이에요. 이제 어른이고 내가 남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점차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애들이 클수록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남편이 직장을 잃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실 건가요? 그럼 나 지금 애 보고 있는데 뭐 하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벌어야겠다. 좀 계획을 하고 탐색을 하고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애기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부업도 좀 있고 그거 찾아보면은 몇 가지 나올 거예요. 큰 돈은 못 법니다만.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은 뭐예요? 돈은 권력입니다. 근데 가정 내에서도 진짜 자신감 있게 큰 소리 땅땅 치려면은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그럼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30대의 인생 조져지는 7가지 테크트리 대충 알아봤어요. 급조된 영상이거든요. 그냥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뭐 다른 영상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나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안 그러면 나처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인 독립. 나는 나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제 하나만한 소리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지 빨지 마 좀. 이거는 자기 개발을 가장한 개그 채널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